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선거에 닥쳐서 지금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유권자들이나 사실은 한국의 유권자들이나 관심이 없는 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면 왜 영국에는 좋은 선거가 되고 대한민국은 선거가 잘 안 될까? 한 체계 시스템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보면 6개월 이전에 결정이 되는 게 세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후보자가 지명이 됩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 6개월 이전에 지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1차적으로 정당에서 검증을 해서 후보자를 내고 그리고 2차적으로 언론과 시민사회가 검증을 해주고 유권자들은 언론과 시민사회가 평가한 거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조사들어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일 선거 후보가 등록이 되는데 그때 정당이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대한민국 선거의 경우고요. 또 하나는 선거구가 6개월 전에 획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120일 남겨놓고 선거구를 획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 후보자들이 어디서 선거를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후보자들만 관심이 있고 정당만 관심이 있지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지만 오래전부터 선거구를 획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좀 더 좋은 선거가 치러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이 6개월 이전에 나옵니다. 앞서서 이제 발제해주신 김경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당이 정책공약 발표를 선거 20일 남겨놓고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 발표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투표면 오늘까지 공약을 발표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개별 의원들한테는 공약을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은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정책 공약집을 통해서만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한 책임성이 굉장히 남다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선거에 닥치면 정당도 공약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후보자들도 공약을 발표합니다. 후보자들은 민원인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요원하는 대로 공약을 다 담습니다. 다 담으니까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이걸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공약 이행률이 10%대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 드려야 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행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우리가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운영해서 또 예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럴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대면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약을 발표하게 됐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신청본부가 2006년부터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면서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 가계부라고 해서 공약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발표할 때 예산계획서와 시간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지금은 각 지역마다 몇 군데에서는 공약행 평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약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국회라든지 아니면 지방의회는 이런 공약 이행에 대한 강제 수단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모니터를 해서 다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지가 지역의 시민사회가 가져야 될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좀 길었는데 광주 전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일단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입법 공약과 예산 공약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예산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공약들도
지역에 발표하는 공약들이 있고 국가적 과제를 발표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별로 공약이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공약 중에서 한 75%는 지역 공약입니다. 국가별 의제 공약은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일을 해야죠. 지역의 일은 누가 하나?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약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었을 때 지역 공약을 그렇게 많이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약은 4개 중에 3개는 지역 공약이고 국가과제에 대한 공약은 하나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률로 놓고 봤었을 때 실제로 이제 광주의 이행률이 45% 정도 됩니다. 이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답변을 해준 내용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45%라고 좀 높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광주 전남, 그러니까 공약은 100%를 지켜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부산하고 부산이 가장 높았는데 거기도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주가 한 45% 정도 돼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공약 이행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낮은 수치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공약들이 안 지켜지고 있을까?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지난 18대 때에 비해서는 한 10%포인트 높아진 이행률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2006년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이 되고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공약 이행 평가를 계속 실시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약을 발표하는데 지킬 수 있는 공약에 대한 비율을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보니까 지금 앞으로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1인당 공약 지키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냐면 2조 한 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2조 6,6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총 655조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년 1년 예산이 380조 정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약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1년 남은 국회의원들이 655조를 들여야지 자기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안 지켜지겠죠. 물론 안 지켜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살펴봤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약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약의 개수가 많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남의 한 국회의원께서는 공약이 128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128개의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무려 67개가 보입니다. 67개가 보류라는 건 안 지키겠다는 거죠. 67개. 그리고 광주에서 가장 많이 발표한 국회의원이 44개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절반 이상이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숫자는, 그러니까 이 공약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그걸 다 공약지를 포함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당선이 되고 났더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은 실행기관이 아니고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공약을 발표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또 이제 문제가 유권자들 자체가 국회의원님은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어. 사실은 이런 공약은 대통령도 못 들어주는 것들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요구를 했고 그걸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의식 없이 이건 안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공약들에 대한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매니페스토 운동하면서 가장 크게 강조를 해야 했던 부분이 공약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전히 그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2006년 선거 때 한번 그 지방선거 때 잘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0대 공약을 발표하라고 선관위 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1대부터 10위까지 공약을 서열을 정해서 하라고 했더니 매우 공약이 잘 만들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약발이 다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그 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부터 이게 단체장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여기 책임성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공약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거 만드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또. 왜냐하면 이미 연구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말고 공약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본 매뉴얼들이 일정 정도 형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걸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지만 안 볼 수 있다는 시험을 안 보고 싶죠. 점수를 높게 받고 그 평가를 받고 시험을 안 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이런 평가를 안 받고 싶고 평가를 자의적으로 난 잘했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려운 공약을 한 건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보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일단 내용 공약부터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큰 건 역시 그 정보 공개에 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의정활동 의정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잘한 것만 공개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자기가 약속했던 것에 대한 공개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국회의원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없죠? 예, 저도 아주 가끔 들어가 보기 때문에 이 업무상 들어가 보는 거 외에는 들어가 보진 않습니다만 광주시장의 홈페이지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물론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광주시청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는 건 뭐냐면 공약이행 평가에 대해서 적시를 해놨다. 자기가 어떤 공약을 발표를 했고 어떤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자체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안 해놨습니다. 그걸 따로 그러니까 메인에서 이걸 찾으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자기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공약을 발표를 했었고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를 공개를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당이 좀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당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공약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정당이 공약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공유가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광산구가 있는데요. 지난 선거 때 실제로 있었던 사안을 말씀드리자면 광산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북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공약이 서로 달랐어요. 북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KTX가 광주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거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부의원까지 다 같았습니다. 광산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KTX는 일원화돼야 되고 그래서 총정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부분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정당은 뭐였냐? 정당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같은 정책과 정치적 방향을 공유해야 될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쳐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칙 없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소방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자체를 갖지 못한 게 대한민국 정당의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책임을 지게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약 이행에 대한 정도를 평가를 해서 공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바꿔줘야지만이 국회의원들도 공약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광주시라든지 북구청이라든지 여기서는 좀 포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항상 옳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좋은 의욕에서 공약을 발표를 했지만 못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발표가 됐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타당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죠. 그 전임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 4대강 사업, 그 전에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더 걱정이 되고 그게 변경돼서 4대강 사업까지 해서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 이런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거쳐서 바꿔줘야 하는 잘못된 공약이라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의를 유권자의 동의를 거쳐서 이 공약을 제가 못 지키겠으니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8개를 발표한 모 국회의원께서는 67개를 공약을 보류를 시켜놨어요. 안 지키겠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회적 동의를 받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이러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계약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체제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서로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상태 속에서는 그 주인인 유권자들도 관심이 없고 또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될 정치인들 자체도 무관심한 상태에 돼 있는 계약 불이행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이 주인으로서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인에 대한 제대로 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이런 공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